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2025년에 부자들은 도대체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부자가 투자하는 곳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KB국민은행에서 따끈따끈한 부자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부자 되는 법, 주식, 부동산, 금,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자산을 불려줄까요? 저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024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부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보고서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24년에 국내 부동산과 금, 보석, 실물 투자에 부자들은 관심이 가장 많았죠. 그래서 2025년 단기 투자처로는 국내 주식과 금, 그리고 중장기 투자처로는 거주지 주택을 관심 있게 본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곳이라는데요. 40%에 달하는 부자들 국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부자들의 부동산 사랑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금이나 보석, 실물 투자는 34%, 국내 금융 투자는 30.3%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실물 투자의 경우에는 2022년에 7위, 2023년에는 4위, 그리고 2024년에는 2위까지 오르면서 관심을 보이는 부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여러분 금값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부자들도 실물 투자, 특히 금, 보석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은 국내 부동산 투자가 2024년에도 40% 비중으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실물 금, 보석 투자가 이렇게 금값 상승에 힘입어서 34%,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국내 경제 동향 정보 수집이 27.3%, 그래서 요거는 중간 정도를 랭크하고 있고 5등 5위와 6위 보시면은 세무 상담과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 조정. 돈 많은 부자들의 공통 관심사가 바로 이거죠. 요거는 2023년과 2024년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올해 부자들의 투자 전략 A부터 Z까지 살펴보면은 단기 투자자로는 주식과 금, 보석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선호도가 1% 이상 오른 거는 금과 보석. 결국은 이제 부자들의 좀 안전 성향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라면은 거주용 주택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1순위는 거주용 주택 35.8%의 부자들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유망 투자처 1위는 주식인데 35.5%,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국내 투자자들, 사업가들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에 또 국내 주식의 차익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오름세를 보일 거란 기대감이 이제 크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에도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죠. 금융 투자는 국내 주식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해외 주식의 경우 잘 모르거나 투자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부자가 30%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자들은 세금을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주식 투자 여기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이유도 있고 또 잘 아는 곳에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부자들의 지론이죠. 그런 것들이 국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식들 많이 떨어졌죠. 가격이 쌀 때 산다. 이것들이 부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만큼만 투자할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5년에는 트럼프 정부 관세 전쟁 불붙었고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태도 해결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 속에서 작년만큼만 투자한다. 너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이제 이렇게 읽힙니다. 불확실성을 부자들은 싫어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부자들의 운용 계획은 금융자산 1순위가 주식, 그 다음에 2순위가 예적금, 3순위가 펀드, 4, 5순위 채권과 만기 환급형 보험,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이렇게 배분하는 부자들의 방식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AI가 자산 관리해주는 시대가 도래했죠. 로보틱스라 해서 자산 관리도 이제 로보틱스 많이 이용하는데 부자들은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AI, 인공지능, 그리고 포트폴리오 배분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자들의 재테크
종잣돈을 얼마로 생각할까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재테크의 종잣돈 규모는 7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한국 부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로 지금의 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부자들이 생각하는 종잣돈 규모는 평균 7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평균 42세에 이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사업이든 또는 고소득이든 잉여자금,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쓰고 월 남는 돈, 이 규모를 키움으로써 종잣돈을 만들고 또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했다. 자,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게 좀 의외인데요. 한번 보시죠. 부자들이 자산을 쌓는 방법을 확인해 보면 1번과 2번 32.8%의 부자는 사업소득으로, 그리고 8.5%의 부자는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있던 자산을 투자해서 불린 부자의 경우에는 1번 26.3%가 부동산 투자, 2번 14.3%가 금융투자로 자산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자, 상속 중여동으로 부자가 된 경우에는 18.3%가 차지했으니까, 자, 부모 잘 만나서 부자 된 경우도 굉장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2023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에도 부자의 원천은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 이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한국 부자가 뽑은 부의 원천, 여기 보시면은 사업소득 32.8% 여전히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융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26.3%, 그러니까 사업소득 32%, 부동산 투자 26%, 상속중려가 18%. 자, 이런 순위로 부자가 된 그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부자들의 종잣돈 얼마라 그랬죠? 평균 7억 4천만 원이고, 부자들은 이거를 평균 종잣돈 규모로 생각하는데, 평균 나이가 42세에 이 종잣돈 7억 4천만 원을 모았다. 그러니까 요걸 약간 기준점으로 해서 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부자가 자산을 키우는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소득 잉여자금 키우기입니다. 자, 2024년 부자들 보고서 보면은 소득 잉여자금 월 평균 63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생활비, 보험료 이런 걸 뺀 자산을 이제 잉여 자산이라고 하는데, 월 그 소득 잉여 자금을 키워서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이 내가 나갈 돈 빼고 순수하게 저축 투자할 수 있는 부자들의 월 평균 그 종잣돈은 633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자산을 불리는 데 썼다는 겁니다. 요는 내가 200만 원을 벌어도 어쨌든 100만 원이라도 이 매월 저축이나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소득 잉여 자금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산 배분 전략 짝인데요. 1번 보시면 부자들은 소득 잉여 자금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다양한 투자처에서 나눠서 분산 투자해서 자산을 불렸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거주용이 아닌 부동산 자산에 배분을 했다. 그러니까 수익형 빌딩이나 이런 데 배분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 자산이 많을수록, 많은 부자일수록 금융에서 부동산으로 투자 자산을 옮기는 경향.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000억대 이상 자산가들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들은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투자 자산보다는 부동산 성향, 비교적 안정 성향으로 자산을 파킹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4번 거주용 외 부동산에는 투자를 늘린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이런 데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첫 걸음은 내 집 장만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부채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고객을 갸우뚱하실 텐데, 부자들은 1번 보시면 의외로 부채를 활용해서 투자 또는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부자 중에 75.3%가 부채, 소위 말하는 대출을 활용했고, 2번 평균 6억 7천만 원 규모를 대출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2023년보다 2천만 원이 더 늘어났다. 더 빚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을 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를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큰 부자일수록 부채, 빚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규모를 키워서 더 큰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중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한국 부자 보고서입니다. 자, 한국 부자 수 추이는 이렇게 2023년 대비해서 46만 1000명 껑충껑충 늘고 있고, 서울에 그 한국 부자들 20만 8천 명이 몰려서 거주하고 있고, 그 경남하고 부산도 꽤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구성비는 여전히 부동산 자산이 55.4% 높은 비중, 그리고 금융자산이 38.9%를 차지하고 있고요. 1년간 금융자산 투자 성과는 32.2%,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수익이 발생했다. 이거죠. 이거는 2023년 대비해서 수익 발생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 탑 6가지를 보면은 국내 부동산 투자와 실물, 금보석 투자, 그리고 국내 금융투자 1, 2, 3등을 차지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로는 주식, 그중에서도 국내 주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도표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로는 1등이 주식 35%, 그리고 거주용 주택이 35.8%, 거주용 외가 32%로 역시 부동산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죠. 자, 부자의 기준금액 100억은 돼야지 부자다. 부자들이 100억 정도는 돼야 슈퍼리치다 이렇게 불러준다. 그게 31.3%의 인식 100억에서 의견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인데 2023년 대비 2024년의 부자 보고서 정확하게 중요 자료만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우리가 뭐 일반 소시민이 100억을 당장 하기는 어렵죠. 그냥 내가 월급 200만 원 받는 데서 300만 원 받는 데서 부자들은 이렇게 자산을 늘린 거를 참고하셔서 저는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얼마를 벌었든 그 소득 잉여금을 매월 그게 100만 원이든 부자들은 63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자, 요 금액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 점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2025년에는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는 알찬 2025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